그리고 차지호 장관님. 쓰러진다. 자지러진다. 자지러져. 그냥 아주 그냥 자지러져. 아, 이거 진짜네.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 궁금하다. 네, 장군 일의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AI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먼저 박태웅 의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차지호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어떠한 진행도 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경청의 자세. 뭘 알아야 그렇지. 단 한마디라도 진행을 하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는 딱 하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두 분 일단은 그 투자 발표 보시고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시대가 봐봐. 바뀌었다. 굉장한 일이라니까. 네. 우리가 너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거 맞죠? 그건 맞아요. 예. 예. 그건 맞아요. 이게 비교하자면 아주 비슷한 게 박정희 시대 때 중화공업 육성 전략 정도 외에는 아. 비교할 체급도 없는 정도의. 아, 대한민국에서는. 네,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저는 전기 국가 시대가 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전기? 전기 국가. 전기국가? 그러니까 석유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아, 전기국가. 그 15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전기국가의 시대를 맞이했다. 요거는 외우고 다닐게요. 보시면 원유 가격 추이하고 태양광 패널 가격 추이예요. 원유는 최근 10년간이고 태양광 패널은 수십 년인데 여기서 원유가 어떤 거예요? 왼쪽이죠. 왼쪽이 원유고 네, 네. 오른쪽이 태양광 패널 가격. 예. 네. 그다음에 16쪽 보여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패널 가격이 엄청 떨어지네. 그 가스 가격 10년간 추이하고 배터리 가격 추이예요. 가스 가격하고 배터리 가격은 엄청 떨어지네. 그렇죠. 네. 저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네. 원유든 가스든 원유든. 땅에 있는 거 캐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면에 있는 거 캐내다가 지금은 바다에 3km 밑에 있는 거 캐고 아니, 모래에 묻어 있는 거. 아, 돈이 더 들겠네요. 돈이 더 들죠. 예. 네. 그런데 태양광 패널하고 저거는 공산품이에요. 아, 공산품이야. 배터리는. 아, 네. 어떻게 되냐면 라이트의 법칙을 따르는데 라이트의 법칙이 뭐 학습 곡선이라고 다는데 설치 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일정 비율로 떨어지는 걸 라이트 법칙이에요. 아. 그 태양광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설치 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패널 가격이 20%씩 떨어졌어요. 뭔 말인지 알겠다. 그 얘기는 복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와. 거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2배가 될 때마다 18%씩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원유 그래프랑 가스 그래프랑 태양광 패널 그래프랑 배터리 그래프를 보면 아 상대가 안 되겠구나. 아. 시간의 문제구나. 예. 를 알 수 있죠. 아, 근데 이제 뭐 유전이 터졌는데 이건 캐면 캘수록 시추 비용이 안 들어. 그럼 완전 공짜인 거야, 이거는. 대박 사건이야. 최근 30년간 이게 안 깨졌어요. 2배 넣을 때마다 20% 떨어지고 2배 넣을 때마다 18% 떨어졌어요. 그게 저 그래프예요. 아. 그게 전기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석유의 시대는 가고 네. 전기의 시대가 예, 올 수밖에 예, 예. 없다. 그게 이제 석탄의 시대의 제왕은 영국이었어요. 아, 증기기관. 네. 그, 그때 전 세계 석탄의 3분의 1을 영국이 캤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제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게 석유의 나라 미국이었어요. 음. 거기다가 70년대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모든 석유 가격,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해라. 그 합의를 합니다. 네. 이게 페트로달러. 페트로달러. 그래서 미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은 전 세계 바다에 대한 자유항해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아. 제7함대니 뭐니 미국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전함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석유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요. 아. 그런데 드디어 석탄의 제왕 영국의 시대, 석유의 제왕 미국의 미국 시대가 시대. 지나고 전기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전기 시대 어느 나라야? 시대. 그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미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거기다가 예. 전기는 영국의 시대 가고 미국 시대 가고. 예. 그리고 전기가 석탄, 석유하고 전혀 다른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야, 이거? 뭐냐면 전기는 에너지이자 동시에 데이터예요. 와, 에너지이자 데이터. 그러니까 대박이다. 내연 이 표현 누구한테 배웠대? 기가 막히네. 그 내연기관차는 자율주행을 못 해요. 데이터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전기차가 되면 온갖 센서에서 데이터가 다 와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모든 전기 신호를 바뀌면 신호를 읽을 수 있죠. 네.
읽을 수 있으면 분석할 수 있죠. 분석할 수 예. 있지. 분석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제어할 수 있죠. 제어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으면 자유로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으면 자유로 할 수 네. 있고. 그 전기가 스치면 AI가 신호를 읽어서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자동차에 묻으면 자율주행이 돼요. 그러면 전기가 농장에 묻으면 스마트팜이 돼요. 전기가 로봇에 묻으면 휴머노이드가 돼요. 와. 전기가 드론에 붙으면 자율주행 드론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를 사람이 쓰잖아요. 네. 근데 좀 있으면 자동차도 쓰고 드론도 쓰고 아. 휴머노이드도 쓰고 논도 쓰고 밭도 쓰고 아. 비행기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100배, 1000배, 10,000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뭐를 생산하냐면 지능을 생산해요. 지능? 지능을 생산하잖아. 아. 그러니까 지능이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곳에 지능이 쓰이죠. 네. 차에도 지능이 붙고 네. 농기에도 지능이 붙고 네. 공장에도 지능이 붙고 논에도 붙고 밭에도 붙고 네. 드론에도 붙고 비행기에도 붙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석유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갔는데 석유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대네.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일 뿐 아니라 데이터니까. 데이터니까. 와, 진짜 미친다. 데이터. 나 완전 가슴 지금 벅 차오른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게 네. 저는 이번에 그 숫자를 듣고 놀라신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4,700조. 아, 4,700조. 4,700조를 우리가 평소에 언제 들어봤겠어요? 이걸 뭐 들을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 4,700조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네. 페이지. 그럼 기업은 반드시 몇 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겠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4,700조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한 수익은 경단위의 어떤 경제적 수익을 기대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 삼성전자 2,655조, SK 2,100조 원, 합계 4,755조 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단위를 언제 들어봤었냐면 작년에 네. 블랙락이랑 아, 협상할 블랙락. 때 블랙락이라는 협상을 할 때 블랙락이 자산 규모가 1경 9천조잖아요. 일격이죠.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경제 인프라의 회사에 다 투자라는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 운영 회사죠. 네. 근데 거기랑 이제 블랙락이랑 한국이랑 MOU를 체결하려고 협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한번 서로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AI로 인해서 초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 같냐. 그걸 보고 움직이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도 저랑 똑같이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경단위의 이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단이. 경조가 아니지 경원, 몇 경원 와. 이런 식으로. 만조. 네, 그래 와, 조가 만 개. 아, 그러니까 경이지. 네. 일경.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와. 논리적으로 이해가 쉬운 게 결국 예전에는 자본과 사람이 경제를 만들었잖아요. 예. 시장을 만들 전 세계 시장은 자본과 사람이 만든 인풋으로 됐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네. 하는 일들을 AI가 새로운 지능체가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AI라는 거는 생산을 하는데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고 있는 구조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에서 이 AI로 시장으로 해서 확장되거나 대체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이 만드는 이익과 나머지 사람이 만드는 이익의 상당수가 AI 인프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세계 GDP가 총이 합해서 이제 그거는 상상이 잘 안 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AI 연관된 이제 경제로 대체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한국 같은 경우는 4,700조를 투자하는 게 이렇게 투자해야 이 새롭게 형성된 AI 경제의 상당수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700조라는 단어 안에는 이게 투자금이 4,700조면 AI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를 짐작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AI 경제는 지금 없던 경제가 새로 형성되는 거죠.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SK나 삼성이 10년간 4,700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AI 경제가 얼마나 될 건지를 얼마나 커지고 생각해봐라. 어떤 유소로 만들어질까 네.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AI 거품 얘기도 좀 하잖아요. AI 거품. 12쪽을 좀 보시면 12페이지. 네. 야, 재밌다. 저게 원래 1, 4분기에 구글이 발표한 건데 반도체가 없어서 못 받은 주문이 4,600억 달러. 715조 원. 예. 반도체가 있었더라면 더 해치울 수 있는 매출이 저 정도가 뒤에 백록으로 있었다. 아, 반도체 못 받아서 700조 날렸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발표를 한 거죠. 아이, 그 눈물을 흘리네. 그다음에 10쪽을 어. 보시면 10쪽을 보시면 저게 엔트로픽 클로드라는 AI 하는 엔트로픽의 매출인데요. 엔트로피. 요건 중요하다. 3년 연속 해마다 10배씩 성장을 합니다. 10배씩. 10배, 10배라고 해서 올해 4월까지 연산 매출이 300억 달러가 될 거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닷컴이 20년 동안 이룬 매출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달 지났는데 연산 매출이 470억 달러로 항상 올라갔습니다. 두 달 만에 300억 달러에서 연산 매출이 470억 달러가 됐어요. 엔트로픽이? 예. 와. 그러니까 거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허황되니까 맞아, 믿기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네. 어려운가 봐. 믿기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네. 전문가도 없는 것 같아. 이 구조를 조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가까운데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건 뭐고 예측하지 못하는 건 뭘까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네. 예측할 수 있는 거는 AI가 지금 추세로 가면 AI 사회, AI 경제는 일단은 성장할 것이다. 극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에서 가장 좋은 안정형 고수익 투자는 어디일까?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이 부분은 AI 경제가 그 안에 요소가 뭐가 되든 AI가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는 쓰이든 거지. 그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AI가 커질 거라는 상황을 하면서 안정형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안정형 투자가 이 4,700조인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근데 예측하지 보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그럼 AI가 우리 경제, 산업, 사회에 도입돼 가지고 과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니 우리가? 아니, 그 전문가들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산업이나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인프라나 반도체가 투자가 많이 돼서 이게 거기 수익을 보는 건 알고 이미 증명이 됐는데 네. 과연 AI란 새로운 지능이 우리가 인류가 살던 그러니까 인간지능 중심의 사회에 통합되면서 과연 어떤 생산성을 만들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조 AI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무서운 얘기긴 해요. 아까 전 세계 경제는 자본이 만드는 이익과 사람이 노동자가 만드는 이익이 사람이 인포서 만드는 이익이 양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사람이 AI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대체되는 구조는 우리 노동자,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 받고 일하던 우리의 기능이 일자리. AI로 사실 대체되는 걸 예상을 하고 이 경제 규모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한쪽으로 보면 이게 아직은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게 AI 경제는 커질 거는 예상하는데 AI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본은 기업이 자본과 사람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공급을 하면 거기서 월급을 받은 노동자, 직장인들이 그 물건을 사는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생산은 하는데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거나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그럼 것인가? 구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수요처가 네. 없어지는 거죠. 네. 이게 한번 일어났던 게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대공황이 이렇게 왔어요. 아. 생산량 늘어나는데 예. 노동자들은 실직하거나 구매력이 없어. 구매력이 없어지니까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체계는 안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조 AI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뭐 현대자동차나 여기가 다크팩토리를 지향을 하면 그 생산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크팩토리는 이제 다크팩토리 뭐예요? 그러니까 다크팩토리는 사람 없이 아. 이제 AI랑 AI 로 제조 돌아가요. AI로만 돌아가면 불을 킬 필요가 없잖아요. 공장에. 그래서 다크팩토리야. 불을 꺼놓고 일해도 되니까 그래서 다크팩토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은 이제 자본 투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AI로 대체하면서 생산성이 막 높아진다는 거는 노동자들에게 투여되는 자본을 기계나 AI로 대체하면서 똑같은 생산성을 만들어도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 비슷하긴 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 베트남으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면서 더 싼 노동력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들 예. 이미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 몇 배의 수익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 어떤 말이냐면 제가 봤을 때 AI가 기존에 노동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면 그 기업은 단기간에는 생산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네. 국가 단위의 GDP는 사실 제로섬 게임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체 GDP는 기업이 만드는 GDP를 인간이 노동해서 이제 월급 받는 것도 다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 실직을 하면 AI로 대체돼 버리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결국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경제 규모는 낮아지는 예.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어디가 시장이 커질까? AI 경제는 어디서 만들어질까라고 하면 시장은 형성돼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거기가 어딜까? 개발도상국이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네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의료 시스템을 예로 드는데 거기는 의료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없으니까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미충족 시장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마찬가지로 경단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개발도상국에 이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경단이고, 예. 근데 그 경단위의 시장이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장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게 한국은 지금 확실한 안정형 투자는 했는데 결국 AI 전환 과정에 우리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 그건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아무도 겁니다. 모르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침 들어오기 조금 전에 오픈 AI에서 네. 자기 회사 지분 5%를 미국 정부에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자기 회사 지분의 5%를 미국에 정부에 주겠다. 왜?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학자들 혹은 AI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수요가 사라진다. 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AI 회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은데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 일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AI 기본 사회다, 기본 소득이다, 기본 자산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오픈 AI에서도 우리 회사의 지분 5%를 미국 정부에 갖게 하겠다. 예. 이걸로 미국 시민들이 나눠 가지게 하자. 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가지고 18페이지 보시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홍범 정책실장이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 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실험을 하자.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실험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 소득도 있고 기본 자산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게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당면한 과제인가 보네. 지금 법인세가 산사태처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삼성의 영업이익이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같은 일본 100대 기업을 영업이익을 다 판 것보다 100조가 더 많아요. 에? 탑 100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100조가 더 많고 하이닉스도 그래요. 와. 이분들이 이제 법인세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있잖아요. AI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몇 가지 시도를 우리가 네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면 방법당 1조씩 들여서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없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거치니까. 너무 많이 거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AI 경제 시스템, AI 시대의 노동 시스템, AI 시대의 사회 시스템은 뭐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국이 이 변화를 먼저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변화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다음 사회나 경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이게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고맙게도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이런 등에서 만드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막대한 초과 이익들이 초과 세수로 이어지고 세금을 내실 거니까 네. 그 세금들이 우리는 이걸 공공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 인간의 삶,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인간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정책 실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용은 우리가 다 쓰고 다른 나라가 얘네가 쓱 보고 베껴가면 어떡해. 베껴 나가야지. 전 세계가 서로 상호전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게 의미가 되는 것은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실험을 한 거예요. 복지 국가 실험들도 하고 경제 실험도 하고 노동 시스템 실험도 하고 그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 현대 사회가 살고 있는 이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설계할 수 있는 우리가 국가에 표준이죠. 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표준이 되면 그럼 우리가 그 1등 국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K-팝, K-컬처, K-뷰티 뭐 그러니까 식민지 경험을 갖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 예. 제국주의 경험을 갖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고 적당한 미들 파워고 그 응원봉과 그 촛불을 가지고 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두 번이나 혁명을 예. 일으킨 현대사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서 AI 시대에 전부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 되던데 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실험들을 각각 1조씩 들여서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생겼다는 그리고 거죠.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회, 이제 AI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저는 AI 기본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서 이게 기본 소득일지 뭔지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또 확실한 예측은 사회가 급변할 거 아니에요. 네. 급변하고 노동자들은 직장인들은 직장을 많이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사회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이런 고실업을 견뎌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I 기본 사회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AI 기술로 우리가 가진 사회 안정망을 어떻게 강화시켜보자. 획기적으로. 네네. 의료에 대해서 100% 보장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복지 부분에서도 100% 보장될 수 있게. 그리고 뭐 금융도 포용적 금융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공공재원도 있지만 AI를 활용을 해서 그걸 만들어보자는 게 AI 기본 사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AI 사회에 대한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글로벌화하자는 게 글로벌 AI 기본 사회. 죄송해요. 글로벌 AI 허브예요. 아, 이거 찾지고. 왜냐면 AI 허브.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려고 하면 이걸 유럽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유럽이 그 국가에서 하는 실험들이 다자주의 체계 내에서 이제 초기에는 좀 웃긴 얘기인데, 슬픈 얘기인데, 초기에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실험이 식민지 국가에 똑같이 복불됐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의료 시스템, 경제 시스템, 노동 시스템이 식민지 국가에 복불되다가 이게 2차 세계 이후에 근대 형태로 오면 다자기구들, 유엔과 같은 기구를 통해서 유럽식 사회 모델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넘어가서 확산될 수 있었던 거죠. 어. 근데 한국도 똑같이 AI
시대에 AI 사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실험들 우리가 뭐 설계한 것들이 글로벌 AI 허브에 들어와 있는 9개 유엔 기구에 WHO 같은 의료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뭐 환경하는 기구도 있고 이런 데는 우리가 의료, 환경, 복지 여기서 만드는 실험들이 동시에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정 우리가 이게 글로벌 선도국가, 선진국이라는 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선진국이 아니고 세계를 설계하는 국가가 선진국이죠. 아, 그럼 우리 미국 되는 거예요? 뭐 미국보다 근데 그런 패권 국가라기보다는 그 포용 국가가 되는 게 좋죠. 아, 한번 패권 한번 우리도 한번 휘둘러 봐야지. 거기까지 가서 생각이. 제국주의의 꿀맛. 한번 해봐야지. 에이, 우리나라답게 가는 게 제일 아니 좋겠죠. 근데 국민이 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이 겪어봤는데 우리 국민들 착한 국민들이 너무 뭘 착해. 제공을 못하겠어요. 아, 착해. 근데 저는 어느 국가든지 어쨌든 급변기 세계가 급격한 전환기에는 어느 국가는 새롭게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되건 설계 국가가 되는 국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국가가 한국같이 제국주의를 표방하지 않았고 착한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있었던 질서들에 만들어진 굉장히 쓰라린 고통들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뭐 의료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반은 한 40억은 제대로 진단의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위 10억의 인구는 언제나 영양실조나 불균형한 식량 문제에 노출돼 있고. 근데 이게 사실 21세기 중반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인데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AI 사회는 우리가 우리 재원을 굳이 아프리카에 막 뭐 돈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이 AI 기술들, AI로 만드는 의료 플랫폼 이걸로 공유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잘 살 수 있어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죠. 예. 그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G7이랑 예전 G20 가서 계속 말씀복에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맞아요. 글로벌 AI 허브가 그걸 위한 중요한 수단이 동참해달라. 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간에서 만드는 이 막대한 경쟁력과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막대한 재정들이 한국을 진정한 선도국가, 설계국가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재원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외교력과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설계들, 그리고 정치 리더십의 민주화된 정치 리더십. 그렇지, 이게 신뢰가 어우러지는 있고.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없습니다. 아. 별로 없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 진짜. 이렇게 와, 얘기 들어보면. 가슴 막 벅차오르네. 네. 이 뭐 전기국가에 전환,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우리나라 한때 댓글에는 중국 막 그러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도 물론 그 위협적이죠. 아, 그런데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조선소에서 배 만들 때 네. 그다음에 포항제철을 쇠 만들 때 그때 뭐 있어서 했어요. 이건 모래사장에서 그냥 해버렸죠. 근데 그때 우리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중국이 조선소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따라오면 한국 조선소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소가 망했습니까? 지금 고부가 선박은 한국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터리는 중국이 엄청 좀 따라오고 제낀 측면도 있지만 리튬 이온 쪽이나 전고체 쪽 우리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주 운이 좋게도 미국하고 중국이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주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그 몇 년간은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을 우리 R&D 우수한 인력들이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분석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AI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유저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5,200만 명의 유저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AI 경제에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전 세계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유저들을 확보하고 디지털 링크를 확보해야 우리가 AI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저는 가장 주요한 게 아까 얘기 들었던 글로벌 사회 시스템,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AI가 통합되면서 뭐 다른 말로 하면 3차 산업이 AI로 전환되면서 이 전 세계 AI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 개발도상국 입장이나 글로벌 사우스 입장 혹은 예전에 식민지를 경험해온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국가들이 가진 국민들의 금융 시스템, 의료, 교육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도 의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패권 국가에는 의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식민지를 겪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금융이나 의료나 이 모든 사회 생태계가 일본의 기술에 의존한다.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특히 일본은. 좀 약간 그려질 수 있게끔 의료의 AI 접목은 약간 그려지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교육은 그럼 어떤 게
준다는 거예요? 교육은 네. 예를 들어서 그 AI 이전에는 사실 우리 브레인에 의존해서 다 이제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AI와 상대되는 개념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배워서 공부해서 인재들이 늘어나서 그 국가를 먹여 살리는 거. 네. 그리고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 모두 다 우리 브레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강화시키기만 한번 보면 교육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교육 시스템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요.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을 한국처럼 20-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그 사회에서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국가들이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교육 시스템 실패한 곳에 한국 같은 국가들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 EBS에 동영상도 있고 강의도 있고 커리큘럼도 이 모든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AI라는 인텔리전스가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결합하게 되면 전 세계 1000만 명의 선생님들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선생님들을. 그러면 이게 한국에 있는 교육 시스템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교육 시스템, 아프리카 교육 시스템, 중동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 지금은 언어가 달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통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국가나 한국에 있는 교육 과정이나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 체계는 달라도 국가별로 나눠져 있어도 하나의 사회적 플랫폼 위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했던 한국이란 영토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고 진정 한국과 연계된 디지털 인구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큰 거예요. 사회 시스템을 이제 한국이 주도로 전 세계가 연대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거라면 굉장히 위험한 세계가 되버리고요. 네. 무슨 말인지 한국 같은 알겠네. 국가하면 그 나라 국가들과 연대해서 이제 교육 시스템, 무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통합되고 그 다음에 통합되는 건 경제 시스템이 한 블록으로 통합이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또 한 블록으로 네,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결국 인재난들이 있어가지고 성장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처럼 급성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7, 80년대처럼.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고성장 시기를 보낼 건데 거기와 경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그 GDP 상승률이 급도의 성장기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기에는 저는 어느 국가들이 얼마나 경제가 성장할 것인지를 보고 그 국가들과 하나의 디지털 경제 블록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나쁘지 않은 게요. 국뽕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중국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지. 가령 미국 같으면 이번에 왜 엔트로픽의 최신 그 모델 미토스 막아버렸잖아요. 페이블 막아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자기들 국방에서 플란티어를 다 빼버렸어요. 너네 못 믿겠다. 갑자기 서비스 중단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랬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우리 국방에서 플란티어 안 쓰겠다. 빼버렸어요? 뺐어요. 독일도 우리 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갑자기 느닷없이 중단하면 못 쓰잖아요. 그 국가 시스템이 중단돼 버리지. 거기다가 중국은 이게 잘하긴 잘하는데 압도적인 감시 국가를 만들고 권위주의 국가를 그건 안 만들고 돼. 그걸 베낄 수가 신뢰가 안 없잖아요. 돼. 그렇죠. 그건 신뢰가 안 안 돼. 가니까. 네,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도 AI 쓰긴 써야 돼. 그러면 야 우리 미들 파워끼리 연합해보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와서 써라. 같이 개발하자. 이 손은 잡고 싶은 손이란 말이야. 이 제국주의도 아니고 워낙 착한 소리니까. 종속당할 것 같지도 않고. 예. 거기다 반도체 정말 빵빵하게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력 있고. 그러니까 이 좋네. 부분들이 실제 제가 최근 몇 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데 디지털 장관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AI 장관이죠. 근데 한국에는 AI 장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디지털 장관이라는 게. 네. 사실 과학기정통부가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조금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실제적 의미의 AI 장관, 디지털 장관들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장관이 있습니다. 각 그래요? 국가별로. 와, 그러니까 그 신기하네. 국가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선진국들은 레거시 시스템 있잖아요. 레거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있잖아요. 인간 지능 체계가 있었는데 그 국가들은 그게 없으니까 사실 그 어떤 국가들보다 디지털로 전환이 빠를 수가 있어요. AI로. 중간 단계 다 건너뛰고. 레거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아예 없어. 재밌네. 이런 식이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스마트폰. 재밌네. 그래서 그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지나칠 정도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시간을 미팅하면 바로 2주 뒤에 MOU를 하자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국가들과 우리가 독점적으로 한국과 이걸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공유하고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글로벌 AI 허브에 참여하겠다. 본인들이 회원 국가들로 참여하면 안 되겠냐. 그 참여하는 MOU를 우리는 2주 안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미치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유럽이나 미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거는 다른 유럽 국가들을 이끌거나 다른 선진국을 이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글로벌 선도국가나 진짜 이게 설계국가 선도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 그러니까 지구의 수많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국가들과 유엔 같은 다자기구를 이끄는 데가 선도국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끄는 거죠. 나머지 선진국들은 같이 이걸 하는 경쟁자에 가깝고. 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글로벌 선도국가 예. 전략이고 네. 결국 한국이 이 데이터 센터에 지금 1,000조를 투자한다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 투자를 1,000조를 투자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만드는 지능을 어디다 쓸 건데 5,200만 명의 수요를 위해서 1,000조를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 적어도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1, 20억은 차지하고 있어야지 1,000조 투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인프라스트럭처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디지털 인구를 우리가 잡을 것인가. 이제 알았다. 네,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의원님이 아프리카도 디지털 장관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했지. 자, 네, 알았다. 야!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 아프리카도 있는 디지털 장관이 없는 나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나를 놔두고 이거 나를 놔두고 어떻게 우린 장관 그게 없냐? 야, 지금 20억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디지털 장관이 없다. 그런데 AI 어찌 갈 장관이 거냐? 있어야 되겠네. 4,700조 날릴 셈이냐? 나를 놔두고 30분 동안 감동하면 듣고 있었는데 와 기결이 이거야. 야, 요거야. 근데 이거는 개인의 욕망과 예. 공적 이익이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건 좋은 욕망이야. 예. 어마어마한 빌드업이었어요. 빌드업이 와 조금만 더 빨리 마지막에.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1년 마지막에 6개월 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또 잘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해맑게 오는 거 본 적 없어. 없잖아. 좋아한다니까. 내가 이런 말 해주면. 이거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좋아하잖아. 웃기죠, 재밌어. 네. 재밌잖아. 이거는 개인적 욕망하고 네. 공적인 이익이 맞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세계는 그 각국가 AI 장관들이나 디지털 장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가 없냐면 유엔 기구 안에 글로벌 AI 뭐 사무총장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지능 체계, AI 체계의 근간은 국가 단위가 아닙니다. 초국가 단위. 조국 가다니. 네, 저는 그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라고 지구적 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몇 자리를 원하는 거야 네,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해서 글로벌 AI 허브를 AI 유엔 총장까지. 이거 몇 자리를 원하는 거야 도대체? 혹시 과학 몇 개야 도대체? 좀 과한 것 같아.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아, 난 진짜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재밌어 그리고 재밌고 벅차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몇몇 분들이 국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국 마이너스야. 네, 진짜 맞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이 맞아요. 국뽕이 아니야. 우리만 못 근데 느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만 이거 못 안 하면 느껴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세요. AI가 일자리 다 맞아요. 가져가고 사람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특히 청년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국뽕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안 이유가 된다니까. 이미 와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국뽕이라고 네.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돌아가서 이 큰 얘기를 정치로 좁혀보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어려웠던 게 청년들의 네. 보수화잖아요. 10대, 네. 20대의 보수화인데 지금 명확하게 예측이 되는 거는 이즘 3, 4년 안에 청년 실업 문제가 AI로 된 청년 실업 예, 문제가 지금도 극도로 안- 위기가 지금도 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총선과 음. 다음 대선 때 음. 저는 이재명 정부 이렇게 잘해도 혹은 민주당이 이렇게 잘해도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고 하면 이 청년 실업 문제일 거예요. 노동 문제. 그럴 수 있어.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큰 규모로 보이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거에 가깝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이후로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이 큰 인프라와 자원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설계해 나갈까? 네. 청년들이 혹은 실직한 노동자가 어떻게 포용적으로 들어온 사회를 설계할까가 사실 한국의 역할이기도 하고 한국의 이제 글로벌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정권 교체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거 다 그냥 날아갑니다. 이건 뭐 수포로 갑니다. 그럼요. 이거는. 예. 그럼요. 진짜 이거는 R&D 중요합니다. 예산을 한 번에 18% 자른 사람이 네. 있었죠. 아, 이거 다 날라갑니다. 지금 투자 계획 발표한 것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다 맞아요. 길이길이 날뛰고 있잖아요. 이러한 고민을 해본 사람들도 없고 관심도 맞아요. 없어요. 그분들은. AI 전에 뭔지를 뭔지는 전혀 알죠. 몰라요. 컨셉 뭔지를 자체를 몰라. 몰라.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단어로 문명사적 전환이다 하고 산업혁명과 동일한 전환이다라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네. 그럼 이 모든 게 바뀐다는 거다. 우리 그렇습니다. 경제와 사회 이 모든 게 관심이 없어요. 바뀐다는 큰일 건데. 납니다. 정권 바뀌면.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시간을 두 분과 좀 자주 종종 함께 해야 될 해주세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약간 좀 뭔가 좀 추상적이었던 게 이제는 정확하게 저도 좀 개념이 잡히는 것 같고 예.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 분 덕분입니다. 근데 그 미토스는 지금 뭐 부작용 같은 거는 뭐 나온 사례가 없습니까? 이미 그 막았던 이유가 보안을 다 뚫어버리니까. 다 뚫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막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페이블로 좀 낮춰서 내놨다가 그것도 중단당하고, 네, 네. 지금 다시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블 써봤습니다. 나왔더라. 쓰시더라고. 네. 어제부터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해요. 아, 굉장히. 일단 저보다는 훨씬 똑똑한. 아, 굉장하구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턱이 뚝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와.
아, 그래요? 와, 진짜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조금 예. 너무 거리감 두게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국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점. 이런 시간을 좀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태웅 의장님 그리고 차지호 장관님. 쓰러진다. 자지러져. 그냥 아주 그냥 자지러져. 아, 이거 진짜네. 이건 진짜야. 진짜네, 이거. 진짜야.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